Ladies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글로벌 평화 도시 연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세션 4회를 맡은 조주연입니다. 여러분들께 MC가 되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평화 도시 연대 세션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의 평화 도시들과 평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하고 있는 특별 세션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네 번째를 맞는 오늘 세션을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님 오셨고요. 또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님께서도 버추얼상에서 참석해주고 계시고요. 또한 온라인상에서요. 토마스 슈나이더 디렉터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필립 한츠님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전문가분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박명림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 토론 좌장이시죠.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디스커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제16회 평화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와 환태평양공원 도시협의체 세션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션에 특별 축사를 해주실 귀한 분께서 화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초대 대통령님입니다. 올해가 한소 정상회담 30주년입니다.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은 세계 냉전이 해체되는 이정표였습니다. 바로 이곳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글로벌 평화도시연대 세션이 냉전 종식의 주역인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님의 참석으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내전을 끝낸 공로로 201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콜롬비아 평화협상을 추진해 반세기의 내전을 종식시킨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께도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을 위한 공동 합의문 서명을 위해 함께 해주실 올프강 그리제르트 독일 오스나브리크 시장님, 그리고 사무엘 하자드 프랑스 베르댕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연이어 진행되는 환태평양공원 도시협의체 세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세기 세계화 이후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고립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화가 코로나19와 만나면서 한 곳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로, 그리고 인류 생존의 위기로 확산되었습니다. 핵무기나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1년 반 가까이 일상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격리, 비대면 소통에 이어 백신 접종으로 차츰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간, 사회 간, 지역 간,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경계 없는 소통과 교류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확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핵무기는 인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전염병도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와 같은 군사적 수단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한 것입니다. 핵무기 사용 금지나 폐지,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 팬데믹 차단, 어느 것 하나도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연대와 협력 없이는 전 지구적 위기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그래서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연대와 협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아, 차별과 학대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평화 상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빈곤 퇴치와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대는 그것이 국가 간이든 도시 간이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필수적 방법입니다. 연대는 국익이라는 한정된 범위의 이기를 넘어 인류 보편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저는 2018년 개최된 제주포럼의 한 세션에서 도시 외교를 통한 평화도시 연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도시 외교가 국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국가 외교를 넘어서 민간 영역의 연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이 연대가 국가 간 대립을 완화시키고 인류 보편의 이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기존의 평화도시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전쟁을 비롯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비평화적 요소들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평화도시 연대를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로 확장하여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공동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처음 제안한 평화도시 연대 구축의 실천 방안과 연대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오늘 체결하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을 위한 공동 합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늘 공동 합의문 서약에는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오늘 참여하는 선구적 도시들의 역할이 앞으로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독일 오스나브리크 시는 독일 30년 전쟁의 화해 협정인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장소이자 전쟁 문학의 거장인 에리히 마르하 레마르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베르댕은
1차 대전 당시 가장 참혹한 전투가 일어난 장소로 이제는 평화의 성지로서 과거 전쟁의 교훈을 일깨우는 곳입니다. 유럽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유럽 안보 공동체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처럼 안보 이슈를 군사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평화도시 간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평화의 섬이지만 냉전이 시작되던 1947년, 1948년 제주도에서는 4.3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었었습니다. 이러한 4.3의 비극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은 화해, 상생의 정신으로 아픈 과거사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제주도민의 노력에 화답하여 4.3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배상할 수 있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올해 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의 첫 단추를 깨는 공동 합의문 서명을 통해 유럽의 평화도시들이 전쟁이라는 어두운 과거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교훈으로 승화시켜 나갔는지를 서로 배우고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해와 상생으로 아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제주의 경험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님은 오랜 저의 형님이시기도 하지만 국내 공공외교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도시간 연대를 위한 도시외교의 방안을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연이어 진행될 환태평양 공원 도시협의체 세션에 참가해 주시는 7개 공원도시의 회원들도 환태평양 지역 내 다양한 평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를 지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에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주를 비롯한 평화도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인 번영이라는 가치의 제주 포럼의 큰 주제 아래 오늘 한자리에 모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앞으로 평화도시를 위한 큰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nce again, Governor. 네, 원희룡 주지사님 기조 연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개별 국가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통적인 가치를 위해서 연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전 세계의 평화 도시들과 함께 연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히 전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님이신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님을 특별 축사를 위해 모시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님은 제주도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한소 정상회담을 위해 제주도에 오신 바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제주도의 행사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축사는 서기장님의 법정 대리인이신 예카트리나 자를라디나님께서 영어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o please.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대리로 낭독할 특별 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최선 참석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제16회 제주 포럼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주도는 1991년 4월 소련과 대한민국 정상 간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저는 양자 간 수교 협정에 서명을 하며 양국 협력 관계로의 초석을 다지는 기념비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01년이었죠. 저는 눈부신 제주도를 다시금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의 자연 경관, 천혜의 자원과 관광지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와 멀지 않은 곳에요. 일본 섬이 하나 있는데요. 오키나와라고 합니다. 오키나와의 현 지사님께서 이번 포럼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서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몇 건의 국제회의와 회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2000년대 초반 류큐 포럼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태 지역 내의 민주주의 그리고 안보 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다시 기회가 허락된다면 저희 재단 그리고 일본의 동료분들이 합심하여서 인간 안보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주 포럼 관련해서 제가 문서들을 좀 읽어보았는데요. 미래를 향한 의견 그리고 우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저도 좀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요, 종종 미래에 대한 모종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세계가 전과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미래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따라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답을 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저는 핵 위험 방지를 두고 밟아온 우리의 지난 여정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30여 년 전 우리에게 있어서 핵무기라는 것은 공공의 적 그리고 공통의 위협 요소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소 양국 정상은 핵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왜냐하면 핵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후에 특정 핵무기를 감축하고 종국에는 온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한 회담, 협상, 협정, 서명식이 줄을 이었고요. 현재로서는 85%에 달하는 핵무기가 현재 완전히 폐기된 상황이며 우리는 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종식으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조차도 우리는 새로운 위협, 도전 과제에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담 대표자가 제주 포럼 연단에 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수상자 같은 경우는 세계 정치의 근간을 새로이 구상하고 재편해 나갈 것을 오랫동안 주창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2005년 채택된 9호의 인용구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인간의 시급한 요구사항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데 우선수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를 저해야 하는 과도한 군비 지출 대신 교육, 보건, 특히 결핵 퇴치 그리고 에이즈 같은 문제에 국제사회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또한 새로운 질병이라면 또 치명적인 전염병 코로나19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군비 증강, 미사일 그리고 공습과 같은 말들이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군비 경쟁으로는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쟁은 정치의 패배,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당면한 그 현실은 그 누구도 숨어서 현실을 방관하며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누구도 숨어서는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요합니다. 인류는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수준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더욱더 견고한 국제 안보 체계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철학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새로운 사고 의식을 기반으로 이를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고라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 보편적인 가치에 맞게 세계 질서 재편을 이향하자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결국 모두를 위한 인간 생명, 자유, 그리고 안보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년 전 신사고는 민주화 진전을 향한 희망을 남보하며 국제관계의 형평성 제고라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때 당시 신사고는 냉전 종식에 기여했습니다. 신사고의 핵심은 자율성, 내정 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며 인류 생존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사고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할 때 비로소 대결 국면에서 파트너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이러한 신사고 접근법을 다시금 상기하게 합니다. 신사고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세계 정치에 반영해야 됩니다. 세계는 일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과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사명을 가지고 참여했던 경험 있는 전임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그동안 매년 거르지 않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포럼에 참여해왔습니다. 저희가 나눴던 대화는 항상 동적이고 다양한 시사점을 고취했습니다. 각자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대화의 장에 나왔습니다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동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무엇도 미리 결정된 것은 없기에 모두는 평화, 정의, 인도주의의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 각자의 몫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관주의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그 위를 걷는 사람의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경전에서 이러한 경구가 기원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문구에는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으며 광활한 대지를 탐험하고 우주의 수수께끼를 탐색하며 무한한 부를 창출하는 우리 인류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며 도전적인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 질서를 재편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시민 그리고 개인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이성과 윤리를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합리적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에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님을 대신하여 법정 대리인이신 예카테리나 자글라티나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명식이 있겠는데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사실 참석이 예정되었던 울프강 그리제르트 시장님 그리고 독일 시내에서 전국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동참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자드 시장님 같은 경우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지사님 무대에 다시 나와주셨는데요. 시작 전에 우리가 이 공동 합의문을 낭독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회원도시들은 2021년 6월 25일 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Here and now. 세션 개최를 계기로 평화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평화도시 회원은 도시 간 연대, 나아가 협의체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2. 평화도시 회원은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각 회원들은 적극 협력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주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과 연계한 세션 개최를 통해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한다. 4. 평화도시 회원은 신규 도시 발굴, 파트너십 확장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간 우호 증진에 노력한다. 5.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으로 평화도시 회원들은 협력하고 평화와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간다. 이 합의문은 영어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회원별 각 한 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25일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독일 오스나브릭, 프랑스 베르댕. 네, 이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스나브리크 그리고 베르댕 시장님께서도 버추얼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간단하게 소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시장님들께서 말씀을 조금씩 해주실 텐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저희 함께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직접 뵙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 버추얼 공간에서나마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함께할 수 없었던 오스나브리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 대신에 토마스 슈나이더 디렉터님께서 축사를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장님께서 정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함께 동참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팬데믹 상황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명식, 조인식 같은 경우 우리가 글로벌한 피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다자주의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들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내지는 이제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민 문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라는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옹호해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의 이해를 같이 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더하고 그리고 또 회복력 또한 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향후에도 또 다양한 협력 사업 그리고 회의 프로젝트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베르댕 시장이신 사무엘 하자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댕. 이 도시 이름은요, 세계인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중 격전지였던 지옥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베르댕 같은 경우 프랑스, 독일 사이의 화해 그리고 우정의 상징입니다. 평화, 자유, 인권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긴급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원칙, 우리가 고수해온 이러한 원칙들을 미래 세대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분들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안가주망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베르댕이라는 도시를 대표하여 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토론이라는 것은 결국 평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즉 두 분의 귀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시기도 한 전 대통령 두 분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시장님들께서 인사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짧지만 우리에게 뇌리에 깊이 남을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도지사님, 원희룡 도지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과 사무엘 아자르 시장님,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제주는 두 도시의 평화 정신을 배우고 공유할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도시 간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네, 감사합니다. 원희영 도지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 협약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일정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는 일찍 자리를 뜨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약간 무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I believe that we're 네,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평소보다 이런 무대 세팅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님께서는 미리 녹화된 비디오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친구 여러분, 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와 포용적 번영이라는 세계라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슈를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전과 같을 수도 없고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의 집,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류라는 하나의 인종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립과 외국인 혐오적 국수주의는 세계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질서와 다조주의라는 개념 그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러한 추세를 뒤집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동해서는 변화를 일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훨씬 더 나은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위협은 글로벌 행동을 통해서만 대응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국가들이 고립 속에서 살고 너무 많은 국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지구가 나머지가 불타버리더라도 자신들은 보호될 것이라는 착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 않고 국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공감하고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고 더욱 단결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 인류는 자신의 인종, 자신의 종교,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의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를 경멸하며 세계 전쟁을 치룬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또는 광신주의, 국수주의, 인종주의의 유령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포, 다른 것에 대한 공포, 미지에 대한 공포,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런 공포 앞에 무릎을 꿇고 적을 만나보거나 용서하거나 화해할 기회를 잃어버렸나요?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통합 대신에 분열을 선택하고 화합 대신에 서로를 배제하며 또 희망을 함양하는 대신에 증오를 조장하는 리더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나요? 우리나라가 우선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외치는 지도자들은 결국 우리의 공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내 희생되게 하죠. 우리를 갈라놓고 또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세계는 저도 여러분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마침내 저희는 평화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력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이며 포용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 조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저희는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 구축입니다. 이는 어떻게 공포를 넘어서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혐오 대신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를 배운다는 걸 의미하죠. 또 이것은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서,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도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분쟁은 대화와 의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더라도, 종교가 무엇이든, 또 우리의 종교가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 그 무엇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가 만든 퇴임 리더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유엔 헌장, 특히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려는 목표를 향해 다시 전념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핵 비확산과 군비 축소를 위해서
협상 재개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는 가장 급박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합적 행동, 공동 행동을 취하기 위해 유엔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행동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보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더 큰 기후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위협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우리의 자연, 그리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고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킨다면 이런 코비드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시민사회, 기업, 기타 이하관계자를 동원하고자 합니다. 빈곤 퇴치를 위해 또 불평등 퇴치를 위해 우리가 패러다임을 경제 체계에서 바꾸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반하는 현재의 추세를 뒤집어야 합니다. 세계는 더욱 강력한 국제 공조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을 위한 공동 합의문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로서 상당히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도시들이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의 위험과 또 지구를 보존해야 하는 현재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 분쟁을 줄이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코로나 백신 공급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85%의 접종이 고소득 아니면 중간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은 불과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 어떤 대륙보다 느린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대규모 접종 캠페인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빈 국가들은 2024년까지, 늦어도 2024년까지 국민들의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영원히 면역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을 정복하기 위해 좋은 훌륭한 조치를 취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킬 수 없겠죠. 코로나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곳에 있는 인류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만 명이 빈곤에 몰아넣어졌으며 이에 따라 전에 없는 우리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백신을 얻을 수 있도록 즉 진정한 국민의 백신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세상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장소로 변할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세계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서로 간의 협력을 조성하고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맺으신 이니셔티브에 참사를 보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공동의 인류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파괴적인 팬데믹을 겪는 시점에서는 인류애의 확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파괴 같은 거대한 위협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인 번영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님, 정말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모시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김태환 교수님 일단 준비가 되시면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시면 괜찮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저를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지원 MC님 정말 훌륭하신 것 같고요. 저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좌장으로서 이런 멋진 세션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협약식 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정말 짧은 4년, 5년 만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신 데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측의 노력이 어마어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7년이었죠. 처음 출범했던 당시가. 그때 이후로, 그때도 제주 포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평화 그리고 연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후 우리가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2018년이 되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죠. 이 글로벌 평화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그 자리는 제주 포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포럼을 안타깝게도 열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더 큰 결실을 맺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가질 수 없었고요. 그렇다면 4년, 5년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정말 저에게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희룡 도지사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축사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가 첫 번째 큰 발작을 내딛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도시 간의 평화로운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발작을 내딛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산적한 과업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다양한 기회도 있을 것이고 도전 과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패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패널 토론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어쨌거나 세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세 가지 도시에서 평화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 다시 말해
오스나브리크에 주재한 레마르크 평화센터 그리고 베르댕에 위치한 세계평화센터 센터장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신 분 토마스 슈나이더 박사님, 레마르크 평화센터의 센터장님이십니다. 오스나브리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립 한츠님, 세계평화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베르댕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두 분 신사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버추얼 공간상에서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참여해 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친숙한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업을 달성해 나가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저희 옆에는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숨은 권력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실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전쟁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셨으며 평화에 대해서도 권위자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출범 멤버로서 창립하고 있는 도시들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더 평화와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을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마스 슈나이더 센터장님도 그렇다면 평화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서 소개해 주시고자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정말 저도 죄송하고요. 그렇다면 토마스 슈나이더 박사님 모시고 말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뵙지 못해서 정말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버추얼 공간에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제주 포럼을 통해서 글로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또 발전, 진보를 한 발짝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센터 차원에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시 당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증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 특히나 도시 간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 주제하고 있는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글로벌 평화를 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은 다양한 선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서명을 하고 조인식을 갖춤으로써 모양새를 갖추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 평화도시의 시민들로 하여금 함께 힘을 합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평화도시에 사는 이분들이 훨씬 더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예, 여기까지 정말 짧게나마 소개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sorry. 네. 네, 슈나이더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필립 한츠 세계평화센터장님이 베르등에서 메시지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경청해 주시죠. Hello, good morning,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모든 평화도시 친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주 포럼에서도 이 세션은 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6년 이후 우리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자유진영의 번영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유엔의 그때 당시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모든 노력들은 최초로 한 곳에서 우리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들이 한데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런 공간이 물리적으로 마련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로 하여금 문제를 겪는 일들을 훨씬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도시들로 하여금 다양한 연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초로 절감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웨스트발렌 조약과 관련해서도 약간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훈을, 시사점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계평화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우리 시 당국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80년대 같은 경우 89년 같은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간의 우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노력을 했었고, 팔레스타인 28 사태라고 하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내지는 뭐 서구권에서 사람들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민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방적인 태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여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국제 상황이, 국제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냉전 시대 이전이지만 온전히 모든 갈등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을 100분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가주의라는 것,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것들이 다시금 대두하고 있는 듯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라든지 정의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자주의적인 관점에서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인구가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평화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비동자화 현상, 그리고 불균형 현상 내지는 비대칭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의가 대두하는 부분, 그리고 포퓰리즘이 다시 인기를 얻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도시들이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의견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임무다,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저마다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모두가 새로운 유형의 협력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지원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에서 이런 모습들을 목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쟁과 관련되어서 도시라는 것이 비록 그렇게 비단 전쟁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야말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을 맞잡고 연대를 형성해 나가고 공동으로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필히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에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들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리스크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금 외교란 무엇인지 국제관계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치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많은 질문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명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의 평화 정체성을 얘기할 때 4.3 사건을 빼놓고는 제주도의 평화 정체성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2000년, 21년 전이죠. 2000년에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은 됐는데 금년 2월에 이게 전면 개정이 결국은 국회 정부를 다 통과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이 제주 의 평화 정체성, 또 글로벌 Peace Series Solidarity에서의 그 제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측면을 맞춰서 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최 측의 요청에 수는 그럼 우리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션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학살과 비극의 터전 위에 인간들, 너희들은 화해와 평화의 성전을 세우리라고 그렇게 언명을 냈는데요. 오스나브리크는 아시다시피 30년 전쟁의 인류 최악의 비극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거기에서 베스트팔렌 체제를 탄생시켰고 종교의 자유, 인간의 자유, 평화의 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스나브리크는 인류 첫 번째 자유의 도시, 평화의 도시를 불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걸으면서 제주 4.3을 걸을 때만큼 숙연하고 눈물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베르동은 그 작은 도시에서 도시 인구의 몇 배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대한 평화의 도시를 거듭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쟁의 세계가 붙은 첫 번째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베르동은 그 중에서도 비극과 학살의 터전 중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주 4.3은 냉전과 한국전쟁,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때에 한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그런 비극과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4.3은 오늘날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화해와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오늘 바로 30년 전쟁과 1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상징하는 오스나브리크와 베르don과 제주가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를 맺는다는 것은 이 비극의 터전들이 화해의 성전으로 평화의 고집으로 거듭난다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참여자들 몇몇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를 다녀간 다음에 16년 전에 그분과 광주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소련과 한국의 관계가 어떠했는데 바로 학살의 현장 제주를 방문한 첫 번째 소련 대통령이고, 그리고 당신 여기 광주에 왔다.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내전을 종식시키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인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곳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출세작,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가 바로 자기 나라의 머나먼 땅 대한민국에 와서 죽어간 청년들, 그들의 참전 경험에 바탕을 둔, 거기서 모티브를 얻은 소설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노벨 문학상으로 나왔습니다. 자글라디나 총장과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아시아판을 만들자고 작년에 세계 최대의 노벨상 수상자들 한국에 불러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놓고 코비드-19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산토스, 자글라디나 노벨상 수상자 정상회의의 사무총장이시죠. 오스나브리크, 베르동, 제주, 이거를 보면 인간은 정말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또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를 탄생시킨 제주는 4.3의 비극의 현장이면서 그 4.3 이후에 세계는 제주에게 학살과 폭력을 주었지만 제주는 지금 세계를 향해서 화해와 공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과 간, 진보와 보수, 가해와 피해, 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한편에서는 정의, 즉 자유, 인권,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화해, 즉 용서, 공존, 상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아마 21세기에 화해와 정의의 세계적인 표상 모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상황에서 인간들이 접촉이 힘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인간 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계라는 말이 나뉘어진 사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이에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 사이에 인간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와 베르don과 오스나브리크를 엮는 이 인간들의 관계가 다시 코비드-19 상황에서 세계를 복원시키고, 그 세계가 세계의 위생, 그 다음에 지구의 위생, 행성의 위생을 다시 바꿔가지고 궁극적으로 바뀐 세계, 지구, 행성의 위생이 우리 인간의 위생을 다시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만나게 만들어서 세계를 복원시키는 그런 제주인, 베르동인, 오스나브리킨이 되면은 아마 이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는 정말로 인간 간의 관계를 복원시켜서 세계를 복원시키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Wow,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박명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정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도시, 즉 제주, 베르된 그리고 오스나브리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정말 화해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각기 다른 도시들이 각기 다른 비극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화해 그리고 치유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질문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하실 시간은 없고요.
한 분 정도만 좀 질문을 받고, 네, 어느 분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세 분 패널한테 그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이름을 성함을 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의 이재진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신. Since 2019, I've been interested in this session. 좀 많이 있으셨는데 딱 한 사람이 좀 더 참석했으면 좋았을 바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좀 왔었으면 보다 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을 통해서 제주가 국제무대에서 평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었고 3년 차가 되면서 저도 평화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환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에서도 평화도시들이 많이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뭐 이렇게 평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비해서 보다 더 전략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 같은 민간인이나 일반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전략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Unexpectedly, he actually posed the question to me. 네,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패널이 아니라요. 이걸로 제가 이 답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화 이야기를 하자면 평화만 놓고 보면 평화는 개념 자체가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폭력이 없는 것, 전쟁이 없는 것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평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도시에서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평창, 고성, 부산, 인천, 서울 다들 평화를 옹호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 평화의 요소를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떠한 종류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4.3 사태일 수도 있고요. 원희룡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힐링, 치유라는 개념이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용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전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평화를 구성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오스나브리크나 다른 도시들도 각자 구체적인 평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죠. 제주도민, 오스나브루크의 시민 이렇게 초대해서 참가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립 한시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토마스 슈나이더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세션은 일종의 개시에 가까운 세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모여서 조금 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박명림 교수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더레이터에게도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저희는 짧게 쉬고 나서 5시 10분부터 환태평양공원 도시협의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논의를 더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 세션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